오늘 공개가 됐어요.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긍정 평가가 38.4%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8일에서 9일 조사가 그때가 긍정 평가가 한 50% 절반이 넘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번 조사 때가 46.5%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사가 이제 40%가 무너져서 38.4%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옳게 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지지율이 반등될 만한 요인은 당분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네. 없었고 계속 깎아먹는 요인들만 지금 계속 있고 예.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저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세제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또 연임 개헌이라든가 네. 공소 기각이라든가 네. 공소 취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한번 틀어 막아줘야지 네. 이 하방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네. 교두보를 마련하지. 지금 그게 뚫린 상태에서 네. 어제 뭐 그 김민석 후보가 네. 뭐 공소 취소는 당연하고 방법은 선택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 완전 명픽이 당대표 되면은 뭐 어떻게든 저거 하고 말겠네. 예. 그런데 어떻게 호의를 줘요? 또 당장 내 재산은 적어지고 네. 주식은 적어지고 그 세금은 더 뜯어간다 맞습니다. 그러고 뭐 좋은 생각이 뭐 들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들 게 없다. 뭐 이런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연령별 평가를 보면요. 50대가 제일 높았어요. 47%로 긍정률이 제일 높았고 역시 이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만 18세에서 20대. 그러니까 20대가 24.8%였고요. 가장 낮은 게 30대 23.2%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역시 이것도 비슷해요. 서울이 29.8%, 와. 서울은 30%도 무너졌어요. 네. TK보다 더 밑이네요. 예, 29.8%.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최근에 그 뭐 황희 의원의 뭐 펫버스 논란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 민심이 가장 크게 그럴 것 작용했다 뭐 이렇게 같습니다. 네.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과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종부세가 도입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종부세 파동을 뭐랄까요? 이제 소위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니까 쭉 계산해보고 했었을 때 그때 인상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종부세는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략 100단위 세금을 내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반발 어마어마했거든요. 세금 폭탄. 예. 그리고 저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진보적 경제학자랑 뭐 공간에서 좀 만났어요. 진보 정당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 데서 그 종부세에 대해서 완전히 열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다가 논쟁이 뭐였었냐면 제가 좀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 못 하고 그거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는 강남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네. 좀 핏대 세우면서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맞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냈던 세금이 200, 3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종부세는 뭐냐면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일단 1000단위. 네, 일단 1000단위이고 이제 내년 한번 보십시오. 올해는 공시지가가 이미 발표됐는데 내년에 노도강 사시면 한 100에서 200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주당 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정상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20억, 30억까지는 세금이 안 늘었어. 네. 그러니까 종전에도 20억 가지고 있고 올해도 20억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안 느는데 노도강에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10억이었다가 시세가 이제 20억 되면 그분들이 1, 200 이렇게 세금을 낼 거거든요. 네. 내년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은 감이 없어요. 야 너희들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 없어라고 하는데 재산이 아파트값이 상승해서 20억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 200통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감이 없으시는 것 같아.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을. 네. 아니 그게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노 포인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이거 가지고 이거는 집값 잡기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세제 개편안의 목적은 뭐라고 봐야 돼? 집값 잡기도 정상화라고 아닌데. 그러잖아요. 아니, 조세 정상화? 조세 정상화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로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수천만 원, 1억 원 버는 사람 소득세, 네. 개인 소득세는 뭐 50% 가까이 떼가는데 예, 예. 어떻게 이거 불로소득으로 네. 그냥 집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게 이게 공정하냐라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집값이 오른 게 제가 보기엔 거의 뭐 물가 상승 인플레 맞습니다. 플러스 네. 정부의 정책 실패 네. 네. 그로 인한 연끌 네.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오른 거지. 나 지금 그냥 살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올라가지고 세금도 늘어난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5년 30년 말씀하셨는데 예. 근로소득은 매년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양도소득은 취득했다가 팔 때 한꺼번에 한 거예요. 수십 예. 년이 누적된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걸 갖다 같은 선상에서 두고 맞습니다. 볼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거는. 네. 거기에 돈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 거 못했던 기회비용은 또 어떡할 예, 거야. 예. 뭐 그런 거 다 제하고 그냥 너 저 불로소득이니까 이거 먹어. 이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 잡기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를 위한 거라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거죠. 조세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그 세제 개편안, 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그때 이제 두 분이서 막 하하호호 거리면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실까요? 그러시죠. 네. 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잘 알고 계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톤앤 매너 뭐 이런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저기 지금 나오다가 말았는데 네. 반감을 갖고 있다. 뭐 그래서 저 국민들이 어쩌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는 대통령이 자주 쓰는 관용구예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라는 건가? 완벽한 안을 내라. 100%. 절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뭐 그건 뭐 요구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뭐 어쩌라고. 네. 그게 굉장히 그 불만이다 이거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좀 살펴봐라. 근데 뭐 어떡하겠냐? 내가 기겠냐? 중부장관이 겨야지. 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뭐랄까요? 좀 입에서 쌍욕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요. 제가 조 의원님하고 정말 사이좋고 존경하고 하는데 조 의원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네. 3천만 원을 이렇게 뺏어갔다 내지는 빌려가서 안 갚는다 하면은 전 조 의원님한테 그때부터는 좋은 말을 안 하죠. 예. 지금 이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너무 나이브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네. 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한강벨트 사람들은 지금 연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저렇게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네. 조금은 여러 가지로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럽고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세무 이론적으로는 저도 어디 책 구절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소득세를 언제 내냐면 5월, 6월에 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기적으로 시점상으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특정 시점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과거부터 예를 들어 이제 농업
이제 농경 국가다 하면은 수확을 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2월, 3월 씨 뿌릴 때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종부세다 뭐 이런 재산세다 지금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부담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아까 비슷한 지적을 하셨지만 살고 있는 동안은 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내라고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은 삼가하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뭐 남들의 고통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히덕거리면서 야 너 앞으로 넌 좀 기어다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명들이 또 파함돼서 하던데 네. 조금은 불쾌했다. 그리고 저 같은 저 연금생활자들은 그 빤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네. 빤에서 이 캐시플로가 이게 뭐 늘어날 일도 없고 그냥 좌우 근근히 예, 예. 생활비 조달하는 정도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을 네. 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라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좀 벌어서 내야 되겠다 네. 싶은데 ETF 방송 때문에 출연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희 방송 출연. 난 나가는 데 캐시플로우를 없어. 위해서. 저희 방송.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방송 출연료는 고스란히 다 뜯길 거예요. 아유 아 방송 출연료? 네. 난 일주일에 한두 개 나가요. 예. 그 이렇게 뭐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사정이 좀 날 거야. 네. 네. 정말 연금생활자 하시는 분들 집 한 채만 갖고 네. 계신 분들 네. 그거 세나 가지고 어떻게 그 월세라도 받아가지고 돈 받았는데 비거주라고 이제 빵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떡하라고.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남녀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평가가 4.52% 그러니까 47.4%에서 42.9%로 4.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조사는 직전 조사는 7월 25일에서 27일 있었던 조사고요. 그러니까 7월 말에 비해서 지금 보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부정평가가 49.5에서 54.2%로 4.6% 정도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지금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40대에서 중도층과 40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50대밖에 남지 않았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저 요거 세부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와서 봤는데 네네네. 서울이 거의 60%에 가까워요. 부정이. 부정평가가. 근데 그 다음 높은 지역이 대구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구 다음으로 서울. 대구 경북 다음으로 서울이 높다. 이건 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 부동산 문제가 진짜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왜 여론조사를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거든요. 네, 전화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잘 나와야 되고 더 나가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냐?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잘 못하고 있으면 야당도 잘 못하고 본인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무조건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심각한 거고 게다가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네. 전남 강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건데 네. 전북에서는 60%밖에 안 나와요. 좀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반이 나오고 있다. 네. 이것도 되게 지금 전당대회가 어떻게 돌아오고 이제 봐야 되는 단면이라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지지율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여성 지지율이 되게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데 네.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아하수 사건 때문에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실책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합리적인 분석인데 정책이 지지율에 이렇게 빨리 반응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책은 반영되는 그렇죠. 과정에서 맞아요.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든지 네. 이게 이해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이게 지금 거의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지지율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더 이상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하는 것마다 다 헛발질이라는 소리예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권력 누수로 봐야 되는 게 저는 아니 합리적이라고 근데 봅니다. 대통령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도 뭐라고 뒤로 가도 뭐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저희가 할 말이죠. 대통령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려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저는 되게 그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편앤마이크의 편앤 여론조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서울과 2030 세대에서 그러니까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나 최근에 이 황희 의원의 폐버스 버스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한 내용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펜앤마이크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지난 직전 조사보다 2.9% 하락한 41.3%,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54.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0일 사이에 전국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방금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2.4%까지 지금 벌어졌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서울과 인공항공 세대의 평가인데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29.5, 부정평가가 65.3%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는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부정평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9인데 부정평가가 66.8%입니다. 20대도 비슷한 30%대와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2.4%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20, 30대인데 네. 그 20, 30대가 이렇게 부정평가를 높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공정하지 않겠다라고 안고 있다라는 그 방증인 네. 거고 네.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네. 부동산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절대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네. 공소기가 확대 사유 조항을 끼워 넣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알 거란 말입니다. 네. 사람들의 대출은 묶어놓고 보름 전에 본인이 분당 부동산 팔면서 매도인 금융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26억 시세차익을 받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1주택인데 부부 네. 공동명의를 다주택으로 여기게 되겠다라는. 종부세 어느 구간에 했던 거기서 네, 그 거의 뭐 2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짬짜면 시켰는데 네. 짬뽕 짜장면 두 그릇 가격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종합돼서 네. 야, 이 정부 안 되겠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전부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바보. 왜? 전당대회 갈등, 아. 부동산, 네. 바닥난 민생경제, 네. 보안수사권. 아. 그렇게 네 개로 함축할 수 우리 있겠다. 우리 배종탁 소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두 분이 말씀할 때 어떻게 정리할까 너무 두 분이 말씀을 잘하니까 좋은데? 내가 좀 아니 원래 두 문자가 좋은 거야. 아, 그래요? 머릿속에 딱 남고. 전부 바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 더 목소리 크게 해줘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 다 전부 바보? 전부 바보. 전부 바보. 전당대회 그 소모적인 갈등. 아 전당대회. 그리고 부동산의 불공정. 부동산의 불공정. 바닥난 민생경제. 바닥난 한일 민생경제. 물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는 뭐야?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이죠. 와 전부 바보. 오늘 쇼츠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일 다 하신 떡. 됐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민생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전부 바보인 네 가지 요인은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출범 직후에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야 보수의 진영도 사람도 쓰려고 하는구나. 요즘은 그런 평가가 쏙 들어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대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앞자리가 30대의 긍정평가까지 이제 머지 않았다는 정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네.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왕좌왕. 찻바퀴만 굴리는 거고 세제 개편안으로 계속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건데